지금 현재 STRC의 배당률은 11.5%입니다. 12%면은 월에 1%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박아놓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들어오는 구조인 거야. 이 스트래티지가 100에서 빠져 있는데 매력적일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일들을 꾸준히 얻고 싶은 자금이 있다면은 STRC를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재무 전략의 대표 주자 MSTR 스트래티지의 연구 우선주 STRC에 관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 STRC 비트코인 이거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니네 $100 근처에서만 논다며. 근데 지금 완전 멀어졌던데? 라고 기사를 써놨어요. 보고 계신 화면은 스트래티지의 연구우선주 STRC입니다. STRC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이목을 집중을 받았죠.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자, MSTR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최초 매수. 이때만 해도 어때요?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ETF가 없었어. 비트코인 ETF는 언제 나왔죠? 2024년도에 나왔다고. 24년 1월에 나왔다고.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20년도 8월에는 내가 만약에 주식 채권밖에 투자를 못하는 그런 비이클, 뭐 기관 투자자가 됐던 누가 됐던 그런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0년도 3월 달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이제 21년까지 막 랠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비트코인의 그런 익스포저를 경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비트코인을 이 회사가 사버리네? 스트래티지는 어떤 회사였습니까?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뭐 자기들 말로는 AI 뭐 인텔리전스 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였고 1989년도에 세워진 역사가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심지어 닷컴 버블 때 엄청난 버블로 가격이 올랐다가 닷컴 버블의 붕괴까지를 경험을 하고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가지고 생존을 그냥 해왔던 그런 회사였죠.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할 때 시가총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2빌리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총 뭐 한 2조에서 3조 정도 그런 회사였는데 가지고 있던 유보금이 그래도 몇 천억이 있었어요. 몇 천억 원에 해당되는 유보금이 있었습니다. 0.5빌리언 달러였나? 이 정도의 유보금을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뭐예요? ETF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가지고 가격이 막 오르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지금 10시 30분. 오르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인가? 10일 아니면 12월인데 12월에 처음으로 전환사채 CB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한참 동안을 거의 2025년 전까지 4년 정도까지라고 봐도 되겠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CB를 수차례 한 5차례에 걸쳐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CB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뭐 전환사채고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인데 어쨌든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비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CB를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한국에는 어쨌든 없는 ATM이라는 방식, at the market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MSTR 보통주를 장중에 바로 유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시장에서 MSTR 주식을 갖다가 바로 추가 발행을 해가지고 팔고 자금 조달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ATM인데 이 방법으로도 자금 조달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갔지. 근데 비트코인 ETF가 24년도에 나왔고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야 이거 특히 CB 같은 경우는 이거 만기가 있는 거야. 이거를 계속 ATM하고 CB 발행을 해가지고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24년도 11월에 고점을 찍는데 이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100빌리언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2빌리언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수년에 걸쳐갖고 비트코인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으다 보니까 거의 50배 정도 주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물론 희석된 거 다 정밀하게 계산하면 50배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십 배가 오른 거예요. 주가가.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이거 만기가 도래되는 거를 보니까는 야, 이거 만약에 그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의미 있게 오르지 않아가지고 아니 우리는 좀 가격이 확 올라서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줘버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돈을 갚아줘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냥 채권 만기 다 됐으니까 돈 갚아줘.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는 만기가 없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기가 없는 구조. 그런 고민하면서 나온 게 바로 영구 우선주라는 컨셉입니다. Perpetual Preferred Stock. 영구라는 말은 그냥 지들이 붙인 말이에요. 그냥 우선주인데 우리는 영구적으로 끌고 가겠다. 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STRC, STR, RF, STRD 한 5개 돼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구조화해가지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은 당연히 MSTR 보통주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변동성을 조금씩 낮추는 방식. 결국 이제 변동성을 어떻게 낮추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상환 우선순위예요. 시니얼리티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채권이 있고 주식이 있으면 어때요? 주식의 주주들은 가장 마지막에 자녀재산 분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회사가 망하면은. 근데 채권자는 어때요? 제일 먼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이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다양한 변동성을 가진 우선주 구조를 만들고 그것들이 배당을 갖다가 왜? 배당이 필요해. 그 보상이 아니면은 여기에 우선주는 원래부터 그 배당률이 보통주보다 높습니다. 보팅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당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설계를 한 것이 바로 이 영구 우선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주제가 되는 STRC 이것은 $100 근방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초저하 변동성으로 MMF와 경쟁을 하겠다라는 것을 표방을 하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죠. 거의 $10 빌리언에 이르는 정도로 만들어진 지가 이게 1년도 안 됐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작년 7월에 나왔어요.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이 STRC가 거의 $10 빌리언, 미국 전체 마켓을 통틀어가지고 최대 규모의 우선주입니다. 아니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우선주입니다. STRC가 진짜로. 예, 나온 지 1년도 안 된 놈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매 분기마다 하는 스트래티지의 어닝콜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신들의 성공으로서 어필을 해왔습니다. STRC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약세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고 비트코인이 빠질 때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근데 영구 우선주의 성공을 위해서는 채권이면 뭡니까? 이자를 주죠. 영구 우선주는 뭡니까? 배당을 줍니다. 근데 배당과 이자는 법적 성격이 달라요. 이자 자체는 법적으로 이자를 주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가 디폴트가 됩니다. 이자만 지급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돈을 빌려가지고 연체하면 그 자체가 디폴트인 거예요. 연체를 하면. 그런데 배당은 언제든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배당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주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배당이라는 건 네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거 뭐를 믿고 우리가 투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측에서는 강조했던 게 우리 배당 성향 쉽게 안 바꾼다. 이거 거의 픽스드 인컴처럼 거의 따박따박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STRC? 야 이거 우리 월 배당해 줄게. 배당이라는 거 보통 1년에 한 번, 2번,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자주 하면은 분기 배당 정도인데 야 우리 이거 매달 줄게. 몇 프로? 지금 현재 STRC의 배당률은 11.5%입니다. 12%면은 월에 1%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박아놓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들어오는 구조인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3억 박아놓으면은 300만 원이 들어와. 어지간한 생활비예요. 10억 박아놓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온다고.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지난 분기부터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믿을 수 있냐고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배당만큼은 우리가 진짜 목숨처럼 생각하니까 진짜 만약에 우리가 배당 못 주잖아? 비트코인 팔아서라도 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어닝콜 때부터
언급을 해요. 처음에 폭리 CEO가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셀러도 직접 언급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보십시오. 저만큼 스트래티지를 많이 분석을 하고 또 이 이자율 시장의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32개를 갑자기 매도를 해버렸어.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는 예방접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방접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STRC입니다. 자, 뭔가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멀티플을 얻는 방식은 뭐였죠? 비트코인을 계속 사네? 주당 비트코인 숫자가 그걸 비트코인 퍼 쉐어라고 해가지고 BPS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계속 늘어나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멀티플이 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기업의 멀티플이 뭡니까? A라는 기업이 매출 1년에 한 100억 하네? 내년에도 100억 하겠네? 또 내년에 100억 하겠네? 그래가지고 10년치 퍼가 10배면은 한 10년치 정도의 매출 갖다가 기대를 해가지고 10배 정도의 PR이 정당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한 해 딱 하고 끝이면은 멀티플이 생기지 않지. 스트래티지 멀티플 어디서 온다?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취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온다는 거야. 근데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진짜? 자, 아주 극단적인 경우 팔 수 있지. 그래. 연구선주 중에 제일 히트친 이 STRC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도 우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때요?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빠졌지만 증시 자체가 박살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박살이 났을 때 그때 얘가 우리가 확보한 현금 가지고 배당 확실하게 주겠다. 야, 이거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하네. 처음에는 같이 빠지겠지. 얘도 같이 빠지겠죠. 완전히 진짜 리만 같은 위기가 터지면은. 근데 이걸로 되네? 해가지고 아주 월스트 시나리오에서 MLF들이 자금을 갖다가 쫙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STRC가 자금을 빨아들여가지고 박살나 있는 비트코인을 싸게 취득하겠다는 이건데 32개를 갖다가 그냥 팔아버리는 예방접종이라고 하면서 그냥 팔아버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MSTR이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공감했다면은 MSTR의 주가는 빠지더라도 STRC가 100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봐요. 이게 99로 있다가 쭉 빠져가지고 91까지 빠져버렸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STRC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의 페그가 깨진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MSTR 자체가 잘못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딱 3번 있었어. 이 정도로 빠졌을 때 사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여러분. 그러면은 수목이 그래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첫 번째, 32개 예방접종이라고 해가지고 팔았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왜? 11.5%라고 하는 그 금리 레벨, 배당률에 대해서 시장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채권을 건드리고 이자율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1bp 가지고도 따져요. 1bp라고 하면 100분의 1%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3%짜리 MLF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그거보다만 매력적이고 약간의 크레딧 스프레드를 좀 더 더한다고 하더라도 2, 3% 좀 더 더하면은 5%, 6%, 7%만 주더라도 매력적일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10%, 11%, 12% 이렇게 주고 있으니 시장이 의심을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트래티지는 과감하게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예방접종을 했지만은 현재 시장이 이러이러한 경험을 보이고 있고 장기적인 지속성 그리고 STRC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11%, 12%를 줄 수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배당률을 갖다가 좀 정상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해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에서 가격이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배당률을 낮춘 다음에 다시 100으로 돌아오는 것이 건전하다. 현재 상태에서 기다려가지고 돌아와도 11.5%를 계속 준다라는 건 제가 볼 땐 부담입니다. 지금 스트래티지는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비트코인 오르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 32개를 팔아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냐면은 이거 32개 갑자기 원칙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시장은. 그동안의 매수에 있어서는 나름의 원칙을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MNAV가 많이 올라가면은 유상증자하고 애매한 레벨에서는 11호 조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조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때 사고 왜 이만큼 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 갖지 않았어요. 근데
32개를 팔므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잖아. 스트레티지의 거래에 있어 가지고 의심이 된다고. 왜? 나부터가 의심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티지 이사회에서 이걸 꼭 보시고 세일러가 됐던 폭리가 됐던 매도에 대한 원칙을 갖다 제시를 해야 돼요. 자기 꼴린다고 32개 팔고 뭐 예방접종이다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그럼 언제 또 팔 줄 알고. 다시는 안 팔겠다 그 말도 할 수 있냐고. 그 말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 되면 또 팔아야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티지 끝났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스트레티지가 지금 100에서 빠져 있는데 매력적일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너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만약 수목이가 이사회 의장이거나 CEO라면은 나는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 배당률을 낮출 것이다. 그리고 다시 100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왜? 7% 주고도 100달러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여기 욕심이 들어갔다고 봐요. 6만 불 정도 이렇게 빠지니까 비트코인 더는 안 빠질 것 같으니까 STRC 가지고 일드 높여가지고 최대한 조달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난 들어갔다고 봐. 근데 뭐 저는 만불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 상황이면 뭐 어떡하려고. 그때 써야 될 카드가 지금 소진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일러 이거는 내 말 들어라.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TRC에 관해서 수목이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럼 STRC를 지금 사야 되냐? 만약 장기적으로 일들을 꾸준히 얻고 싶은 자금이 있다면은 STRC를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왕이면 저는 만약에 저라면은 이왕이면 STRC를 지금 시점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TRC의 배당률을 갖다가 낮췄을 때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만약 된다면 그때 사시면은 그거는 진짜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배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STRC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물렸다고 해봤자 100불에 샀을 거 아니야. 100불에 사가지고 8% 빠진 거잖아요. 찝찝하면은 뭐 8% 손질 치고 나오시고 찝찝하지 않으면은 기다리셔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TRC에 관해서 수목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전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코인 재무 전략에 관해서 제가 꾸준히 계속 제 의견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콘텐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생존!